안녕하세요, 박민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박민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경찰 관련된 질문들도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질문들도 많이 받을 거여서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2017년도에 입사는 했고요. 작년 7월 달에 의원 면직을 했었어요. 저는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뭔가 내가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이걸 도전해보고 싶어 하면서 그걸 박차고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7년간의, 그리고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8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자부를 할 수 있는 건, 해경에 있어서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최선 다했어요. 그래서 234기에서 그때가 해경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을 뽑았을 텐데, 그때 이제 수석 졸업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승진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승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엄청 단축되는데, 경장이랑 경사까지 한 번도 시험 승진 놓치지 않고 최선 다해서 공부해서 경사까지 시험 승진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닿았을 때 가장 짧게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동기들 중에선 단연코 1등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양경찰 영어 통역으로 뭐 국제회의나 아니면은 청장님 해외 순방 가셨을 때 그럴 때 이제 경호 겸 통역으로 붙거나 그런 이력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해양경찰 이력은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 갖고 얘기할 수 있죠. 솔직히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솔로 지역 나와가지고 그냥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냥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민이겠어요. 제가 정말 며칠 밤 아니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바로 방송 끝나고 나간 것도 아니고 7월 달이 될 때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솔로적 방영 때조차 저는 열심히 승진 공부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만큼 전 나갈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고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저 인플루언서 할게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또 다른 기회들이 있어서 나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해양경찰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무원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정관념이 뭐냐면 틀에 갇혀 있고 새로운 스텝을 밟지 못하며 그 다음에 거를 생각하지 못한다가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근데 그 안에서 본인이 노력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안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저는 해양경찰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관여를 하게 돼요. 제일 저희들이 많이, 그리고 크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전복 선박 같은데 사람이 갇혀 있으면 가서 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든지, 그게 제가 해왔던 일이에요. 특임이라고 특수 임무, 저희들은 구조대랑 경찰특공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특임의 구조대에 있었던 거죠.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 악성 민원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술 먹고 와서 깽판 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못 살게 굴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경찰로서 민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게 맞으니까, 그건 당연히 공공 서비스니까 그런 건 당연한데, 그걸 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해 줄이고 나서 저희들은 체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로 옆에서 찍고 있으면, 너 이 새끼야, 너는 뭔 놈 새끼가 같이 장구하러 들어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구해주고 났는데 와서 욕하고. 아니면 제가 진짜 화났었던 것 중 하나는 오지랖퍼들. 저희들이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꼭 훈수를 둬요.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거기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 구조 활동을 방해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겨울에 빠지셨어요, 바다에. 그래서 그분을 구출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모시고 이동을 하는데, 너무 추워하시니까 아드님이, 그리고 소방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고 이래서 제가 따뜻하게 입고 있던 옷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빌려드릴게요, 그 대신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지셨어요. 왜냐,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 내가 핸드폰 번호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뭐 사기품이 되긴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죽을 뻔한 적이 크게 저는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얼음 다이빙해서 스스로 이제 명을 달리하신 분을 이제 집으로 보내드려야 됐는데, 저희들이 얼음 밑으로 잠수를 해야 됐어요. 그땐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을 때예요, 순경 때. 그래서 퐁당 들어가서 얼음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레귤레이터 푹 숨 쉬는 게 얼어. 그러니까 이게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라 팍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막 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 거 찾고 이래도 이 당황을 사람이 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급상승한다고 취하니까 팅 거의 무슨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슬러시처럼 뚫린 곳이 있어요. 수색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소름 끼쳤던 건 다른 사람들은 나는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몰라. 굉장히 적막하고 평화롭게 배 위에서 작업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을 뻔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공포증이 생겼고 저는 처음에 이제 표면상으로 트라우마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제가 내가 좀 이상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사건 현장이 확 생각이 나면서 잠이 하나도 안 와. 그 순간 물을 먹으면서 온몸의 신경이 다 일어나는 느낌이 딱 들고 그 다음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엄청 답답하고 잠이 안 왔어요. 그러고 다음날 이제 또 출근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비단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막 같이 근무하던 형님도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아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다니거나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좀 영향을 조금은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300 중반? 후반이나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사였기 때문에 월급이 그래도 뭐 다른 순경분들보다는 몇십만 원 높았었던 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봉급표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월급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구조대원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조대원은 조금 만류를 할 것 같아요.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일선에서 예를 들어 이래요. 사건 현장이 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가야지 수습이 돼요. 직접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들이 있어야 돼서 실질적으로 사건 현장에 가면 다 저희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대원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못 시킬 것 같고 그냥 일반 해양경찰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단순히 직장으로서 접근하기에는 이게 위험성이 분명히 있고 이제 내가 큰일 날 수 있나? 이런 상황들이 절대 안 오는 게 아니니까 주의해서 개인 선택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채용 분야별로 조금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 관련된 것들은 아예 따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실기를 준비한 시간이 엄청 짧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 그 다음에 달리기, 턱걸이, 잠수 이런 식으로 해서 특임이라는 분야에 들어갔었고 근데 해양경찰이시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수영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것들도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첨부를 해드릴 텐데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때랑 좀 많이 달라져서 저 때는 이제 100% 실기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 많이 왔었어요. 실기 시험 하는데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다 받고 UDT, 뭐 CCT, 북파공작원 친구들 대한민국 전 특수부대들 중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기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특임도 시험이 많이 바뀌어서 필기 비중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와 덕, 채까지 다 갖추신 분들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시험 필기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기 또한 절대 잊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그렇게 죽어라 실기 준비를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손 다 찢어지고 턱걸이 하느라고 그거 다 준비해놓고 왜 필기에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필기도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끔 붙어지도 못하고 자기 말이 정답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떻고 야 그거 안 중요해 아니면은 야 이번에 몇 컷 하면 떨어져. 뭘 알아? 왜 남의 인생에서 준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먼저 얘기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리스펙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하지만 오래 준비하는데 입만 사신 분들은 리스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무조건 만점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화이팅 하시길 지금 여기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해양경찰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 고향이거든요. 해양경찰이. 그리고 어찌됐든 나에게 또 다른 큰 기회를 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때는 몸을 사리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저 아까 전에 그 아이스 다이빙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욕심을 부려서 물에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체온증을 겪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손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안 풀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이 끌어올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손가락 3개 감각이 아직도 이상해요.
근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그때 이후로.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과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그거에 있어서의 보람참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어디 가서도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서 다시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눈앞에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로 주저앉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컨텐츠는 어떤 거를 제가 다루고 싶냐 하면, 저도 수영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필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첫 번째, 필기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법 관련된 공부하는 거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 준비 같은 것들도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체력 준비 어떻게 하는지, 요거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선배였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똑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안녕.